포항시가 지역 연구개발기관에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기여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 오늘 개장했고 자갈밭으로 변한 월포 해수욕장에 유실된 백사장도 복원됐습니다. 경주시가 한국문학의 발상지라는 점을 내세워 국비 45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사업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가 포스텍 등 지역 R&D 연구개발기관에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의 성과는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기여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텍과 포항 테크노파크 등 포항의 R&D, 즉 연구개발기관은 13곳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들 기관의 예산과 매출 규모는 3배 이상 늘어난 1조 3,400억 원에 이르고 포항시의 예산 투입도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포항시 예산이 매년 100억 원 이상 투입되지만 지역 기여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포항시의회 백강원 의원은 수소 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과 아태 물리센터 지원 사업 등은 포항 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는 적었고 제4세대 방사강 가속기 지원 예산도 건물 신축과 장비 구축 등에 사용돼 지역 기여도는 많지 않을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또 연구 실적 향상과 국비 확보에 주력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R&D 기관의 지역 기여도 약속 등 법률적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내용에는 기술 지원하고 기술 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녹아있지 않다, 결과물로.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 왜? 국비 사업에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데 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업은 국비로만 진행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포항시는 지난 15년 동안 예산이 늘면서 기업 수와 인력 등은 2~3배 성장했고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포스텍을 중심으로 한 R&D 기관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연구개발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지원과 소통으로 우리 시와 시의회가 함께 포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R&D, 즉 연구개발의 성과 향상과 지역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선 포항시와 R&D 기관들이 철저한 사전 검증과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오늘 개장했습니다. 다른 24개 해수욕장도 순차적으로 개장할 계획인데 자갈밭으로 변한 월포 해수욕장에 유실된 백사장도 복원됐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90만 명의 비서객이 찾은 도심 속 해수욕장으로 인기를 끈 영일대 해수욕장. 영일대 해수욕장이 도내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바다에는 수영 가능을 의미하는 노란색과 위험을 나타낸 빨간색의 부표가 띄워졌고 구조대도 모터보트로 인명구조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성급한 비서객은 바닷물 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물도 별로 차갑지도 않고 딱 좋았고 물도 깨끗하고 정말 수심도 딱 알맞아서 만족스러운 수영했습니다. 바다시청에는 안전관리자와 해경, 보건소 직원이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시군은 편의와 놀이시설을 보강하고 다양한 축제로 비서객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모래설매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월포 해수욕장에는 해수욕을 하고 바로 샤워를 할 수 있는 코인 샤워기를 설치해서 지난해 태풍으로 모래가 유실돼 자갈밭이 된 월포 해수욕장에도 2억 원을 들인 결과 유실된 백사장이 복원됐습니다. 또 바다시청과 화장실 등을 보수하고 있는데 오는 15일까지 개장 준비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영일대를 제외한 포항 지역 나머지 5개 해수욕장은 오는 25일 개장하고 경주시와 영덕군, 울진군의 19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5일 개장해 8월 22일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올해는 인명구조 장비를 보강하는 등 안전 예산을 20% 늘렸습니다. 또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난해와 비슷한
520만 명의 비서객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가 주거 환경 등을 이유로 상업지역에 있는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주식회사 100년 가약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해도동 모카 컨벤션 구 모카 예식장의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1심에서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거지와 인접해 있고 또 110m의 초등학교가 있어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식회사 100년 가약이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국비 450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사업에 24개 지자체가 뛰어들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주시가 유일하게 유치 신청을 했는데 신라설화에서 독립모걸로 이어져 온 한국문학의 발상지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향가와 시가문학이 탄생했고 원효대사와 설총, 채치원까지 경주는 한국문학의 발상지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또 삼국사기가 발견된 보물 413호 동락당에서는 회제 이연적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고 경주 남산에서는 김시습이 한국 최초의 서사문학인 금오신화를 지었습니다. 한국 시가문학의 뿌리는 신라의 향가에서 시작이 되었고 바로 신라의 많은 신화 전설 민담이 우리 오늘날의 한국 소설의 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현대문학의 두 거목인 독리와 모골의 고향으로 경주에는 이들의 유품을 모은 문학관이 있고 청마 유치원을 기린 청마 백일장이 40년 가까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정부가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인 국립한국문학관의 건립지로 경주가 최적지라는 주장에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경주시는 한국문학관 건립 예정지로 이곳 엑스포 공원 내 15,000여 제곱미터의 시유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회의장인 하이코와 보문단지의 숙박시설, KTX를 통한 편리한 접근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주가 갖고 있는 그 조건들이 교통, 그다음에 회의장, 숙박시설 이런 모든 것들이 경주가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제 팬클럽 대회와 세계 한글 작가 대회를 개최하면서 경주는 한국을 넘어 세계의 문학인들이 함께 교류하는 장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정부는 후보지 24곳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다음 달쯤 우선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설림병원 회생안을 놓고 인산의료재단 채권자협의회와 직원들이 심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회생의 진통이 우려됩니다. 설림병원 재단 채권자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을 인수하기로 한 부산의 의료재단이 채권자들에게 주겠다고 한 금액은 288억 원 가운데 3%인 8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억 원을 투자할 사람이 있다며 이 사람이 투자하면 못 받은 돈의 25%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설림병원과 설린의료원 직원들은 부산의 의료재단이 병원 정상화를 위해 회생안을 낸 만큼 주 채권자인 한동대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최초 인지하고 나서 산림욕은 침엽수에서 여름철 해질녘과 동틀 무렵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산림치유 인자인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피톤치드는 나무가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내뿜는 자연 항균 물질로 이를 사람의 건강에 접목한 산림치유 분야가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산림 분포 현황에 따라 수종별 군락지 4곳을 선정해 분석한 결과 소나무 숲에서 산림치유 인자인 피톤치드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가장 넓게 분포된 침엽과 활엽 혼합림과 낙엽송림, 활엽수림 순으로 나타났는데 낙엽송 림과는 2배 많나 활엽수 림과는 무려 4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계절별로는 배출량이 여름에 가장 많았습니다. 봄은 여름에 비해 40%, 겨울은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소나무 숲은 오전 5시에서 7시에 농도가 가장 높았고 화렵수 숲은 일몰 후 오후 7시쯤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피톤치드는 여름철 그리고 아침 해뜰 무렵이나 저녁 해질 무렵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 시간대에 숲속에서 산보를 즐기시면 건강한 생활을. 조사 결과 소나무에서 뿜어내는 피톤치드의 량이 피톤치드의 대명사로 알려진 편백나무나 삼나무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따라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도내 휴양림 시설을 산림치유단지로의 전환도 적극 모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목재를 사용한 실내 환경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 충북대 연구팀은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 실험용 쥐를 4주 동안 국내산 소나무와 잣나무, 낙엽송, 편백나무에 노출시킨 결과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이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의 유발 인자인 혈중 면역 글로불린 E의 농도가 32에서 51%까지 낮아져 목재 항 아토피 피부염 효과를 입증했다며 앞으로 알레르기성 염증과 천식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가 포항 상공회의소를 통해 결정하는 외주 파트너사 대표자 선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주사 대표는 외주사 임원으로 2, 3년간 경력을 쌓은 뒤 선임되고 기간은 4년에서 최대 6년이며 후보 선임은 포항상의 회장을 위원장으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항상의가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선정합니다. 현재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 57곳 가운데 지역의 추천 회사는 4곳이며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포항제철소 지원업체 장원의 후임 대표는 이달 중순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도 102헥타르의 팥 생산 재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된 팥은 지난 2011년부터 전량 황남빵에 공급되면서 농가와 생산업체 간의 상생 발전의 모범 사례로 꼽혀왔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380여 농가를 대상으로 팥 재배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수료원진흥은 오늘 경주시와 지역 아동센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올해 39억 원을 들여 경주 지역 60개 지역 아동센터에 도서관 설치와 체험형 교육 활동 지원, 차량 지원 등의 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을 펴게됩니다. 한편 한수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희망 나래 도서관과 문화체험 지원 등 242건의 아동복지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포항해경이 현충일 연휴 기간 동안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행위를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지난 4일 영덕 대진해수욕장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보트를 탄 윤모 씨를 적발했고 그제 오전에는 포항 영일만에서 조정면허 없이 소형 고무보트를 운항한 조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구명조끼 미착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무면허 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강한 자외선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왔는데요. 소나기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5mm 미만의 적은 양이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밤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대류는 활발해졌습니다. 정체되었던 미세먼지가 대기가 확산이 되면서 원활해졌고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내일은 청정한 대기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여름철 강한 자외선에만 대비하시면 야외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면서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 내일 우리 지역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1도, 영덕과 포항 24도, 경주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 17도, 포항 20도, 경주 17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21도, 영덕과 포항 24도, 경주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만 많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8도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0도입니다. 내일 동해전 해상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당분간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12일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엄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에 반대해 경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경북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 아동의 보육 시간을 줄여서 전업맘과 직장맘의 차별을 제도화하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도 기존보다 20% 삭감해 어린이집이 폐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보육 예산 절감을 위한 꼼수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을 예고한 맞춤형 보육은 직장맘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12시간까지 맡길 수 있지만 전업주부는 6시간까지만 맡길 수 있도록 제한해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울릉도까지 최단거리 노선인 후포 울릉간 여객선이 어제 2시간가량 늦게 출항한 것은 여객선 안전을 위한 검사 때문이라고 선사 측이 밝혔습니다. JH페리 측은 시폴라호의 엔진 4개 가운데 1개가 시동을 걸 때 이상이 느껴져 후포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출항하려 했는데 포항에서 출발한 기술자들이 마침 연휴로 강구에서 교통이 정체되는 바람에 늦게 도착해 검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선사 측은 안전이 강조되는 추세여서 작은 이상도 점검을 하느라 빚어진 일이고 실제 검사에서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53살 박 모 씨와 종업원 등 5명을 검거했습니다. 업주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상원동의 한 건물을 PC방처럼 위장한 뒤 손님들이 획득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와 환전상을 검거하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400여만 원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오늘 친절한 경주의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발대식에는 경주 지역 23개 읍면동 자원봉사 리더 100여 명이 참가해 화합과 소통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과 행복한 마을 가꾸기를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포항시 남구 대도동 대해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이 새로 생깁니다. 다목적 강당은 2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상 1층 연면적 824세제곱미터 규모로 건설 중이며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강당이 준공되면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장소로 활용됩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4년 동안 수산물 교역 적자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4년 차인 지난해의 수산물 수출액은 2억 3,500만 달러로 FTA 이전보다 23%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수입액은 47%나 늘어나 86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수입의 경우 명태와 바닷가재, 넙치, 대구가 크게 늘어났고 수출은 김과 오징어, 굴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 대책과 연계해서 미세먼지 대기오염 경보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천연 가스버스 31대와 전기자동차 110대를 보급하는 등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 차량을 700대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건설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단속하고 대기오염 측정망을 시군에 확대 설치하는 한편 미세먼지 이행 추진 TF팀을 구성해 각종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주 서봉총 발굴 과정에서 유물이 없는 1m 높이의 성토층 제거를 위해 13일부터 중장비 투입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거할 성토층은 지난 80년대 서봉총 고분공원 조성 과정에서 외부에서 반입된 2천여 톤의 토사로 막대한 양 때문에 인력으로 작업할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중장비를 투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6월 7일 화요일에 마련한 포항 MBC 뉴스 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